자면서 듣는 미국사 ASMR, 틀어놓고 듣다가 잠드는 미국사. 식민지 북아메리카 영국인은 왜 독립을 원하게 되었나? 영국은 북미 대륙의 동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13개 주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이 동부 해안가 중심으로 식민지를 만들 때 프랑스는 미시시피강 및 미시시피강 삼각지대에 이르는 전 지역, 즉 서쪽으로는 로키 산맥 그리고 남쪽으로는 리우그란데에 이르는 대륙의 안쪽을 소유했습니다. 프랑스는 이 방대한 땅에 대한 권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요새를 구축하고 선교 본부와 교역소를 광범위하게 설치했습니다. 이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북미 대륙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원주민 부족들과 동맹을 잘 맺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원주민 부족 집단은 영국이나 프랑스 어느 한쪽에게만 특별히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원주민 부족들은 자기들끼리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이 연맹을 이로커이 연맹이라고 합니다. 이로커이 연맹에는 모호커족, 세네카족, 카유족, 오논다가족, 오네이다족 등 5개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이로커이 연맹은 이 부족들을 중심으로 방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로커이 연맹은 사실 15세기에 만들어진 것이었는데요. 이 이로커이 연맹이 1640년대부터는 오하이오 계곡과 그 주변 방대한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로커이 원주민 연맹과 영국인들과 프랑스인들, 이 세 개의 세력이 불완전하게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난 후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고 그것이 향후 80년 가까이 간헐적인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북미 대륙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1688년 영국에서 일어난 무혈혁명으로 의회와 갈등을 빚고 영국 국교인 성공회를 박해하며 카톨릭으로 돌아갈 것처럼 보이던 국왕 제임스 2세를 의회가 폐위시키고 사위인 윌리엄 3세와 딸인 메리 2세를 공동 국왕으로 추대한 사건입니다. 이 혁명은 영국 입헌군주제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왕권에 대한 제약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후 유럽에서는 스페인 왕위 계승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701년부터 1714년 사이에 벌어진 이 전쟁은 스페인 왕 카를로스 2세가 후계자 없이 사망한 뒤에 스페인 왕좌에 카를로스 2세의 이복 누나인 스페인 공주 마리아 테레사와 프랑스 왕인 루이 14세 사이에서 태어난 프랑스 왕세자 루이가 오르게 되어 프랑스와 스페인이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탄생하게 되자 그것을 막으려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모두 참전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1713년에 위트레흐트 조약을 맺으면서 끝났습니다. 이 조약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간의 갈등이 일부 종식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유럽에서의 프랑스 영토는 별 변동이 없었지만 북미 대륙에서의 프랑스 소유 영토의 상당 부분은 영국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1744년에서 1748년 사이에 조지왕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은 1740년에서 174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여자가 왕위 계승을 할 수 없다는 살리카 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리아 테레지아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을 빌미로 전 유럽이 개입하고 간섭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에 따라 유럽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리아 테레지아 편과 그 반대편으로 나뉘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영국은 합스부르크 왕과 마리아 테레지아 편이 되었고요. 프랑스는 그 반대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는 쌍방이 서로 교전 적대국이 되었고, 그로 인해 서로 상대방의 북미 대륙에 있는 식민지 영토 소유권을 뺏어오는 전쟁을 하는 것으로 확전이 됩니다. 이것이 조지왕 전쟁입니다. 북미 대륙에서 벌어진 이 전쟁으로 한때 영국이 프랑스 소유 식민지 영토를 점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748년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을 종결시킨 아헨 엑스라샤벨 조약에 따라 영국은 프랑스의 점령 영토를 반환했습니다.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의 여파가 북미 대륙 식민지 영토 쟁탈전으로 확정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북미 대륙의 영국과 프랑스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갔습니다. 그런 긴장 분위기가 고조되는 와중에 1754년 여름 버지니아 총독은 프랑스 세력의 확장을 저지할 계획을 세웁니다. 버지니아 총독은 젊고 경험 없는 조지 워싱턴을 앞세워 오하이오 계곡으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훗날 미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조지 워싱턴은 1732년에 식민지 버지니아에서 출생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증조부인 존 워싱턴이 1657년에 버지니아로 이주했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은 식민지 대륙 이주민 3세인 것입니다. 식민지 대륙 이주민들 1세대들에게서 세월이 지나 어느덧 3세대들이 젊은 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연하게도 1세대들에 비해 자신들이 영국에 속한 영국인이라는 소속감이 약했습니다. 워싱턴 가문은 식민지 대륙으로 이주하기 전에 영국에서 젠트리 계층이었습니다. 젠트리는 영국에서 귀족 바로 아래 있는 계층, 즉 중산층에 해당하는 지주계급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넓게는 귀족을 포함한 상류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귀족 아래의 토지 소유자나 중산층 전문직 종사자 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젠트리 계층은 역사적으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영국에서 젠트리였던 워싱턴 가문은 식민지 대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어 특히 버지니아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워싱턴 가문은 고가의 농장을 소유하고 주로 담배 농사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오하이오 계곡으로 파견된 조지 워싱턴은 니세서티 요새를 세우고 프랑스의 한 분대를 공격하기도 하는 등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참패했습니다. 워싱턴은 이 전투에서 프랑스 군대에게 포위당하고 병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하자 결국 프랑스 군대에게 항복했습니다. 이 전투로 이른바 프랑스 인디언 동맹 전쟁이라고 불리는 북미 대륙에서의 7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이름은 영국의 입장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모두 현지 주민들과 각각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입장에서 프랑스가 원주민인 인디언과 동맹을 맺고 영국을 공격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전쟁의 이름을 프랑스 인디안 동맹 전쟁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1754년부터 1763년까지 7년 동안 이 전쟁은 지속되었습니다. 북미 대륙에서 벌어진 이 7년 전쟁은 프랑스 인디언 동맹 전쟁이라고 불려진 것이고, 이 전쟁은 당시에 유럽에서도 서인도 제도에서도 인도에서도 영국과 프랑스가 맞붙는 것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북미 대륙에서 식민지 영국인들은 이때 처음으로 영국 본토의 지휘를 받아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지휘권자는 당시 영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피트였습니다. 본국 영국에서 군대를 파견했고 식민지 대륙에서는 강제 징병을 실시했습니다. 영국은
식민지 영국인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영국 군대의 숙소를 제공하라는 것부터 식량 등 각종 보급품을 제공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 영국인들의 불만이 높아갔습니다. 식민지 영국인들의 불만이 높아가면서 영국 군대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기 시작하자 윌리엄 피트는 결국 모든 보급품에 대한 배상을 해준다고 약속했고, 그 뒤부터 영국 군대가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군에는 탁월한 두 장군이 있었습니다. 제프리 M. 허스트와 제임스 울프 장군이 그 장군입니다. 이 두 장군은 1758년 7월에 루이스버그에 있는 요새들을 점령했고, 몇 달 후에는 전투도 치르지 않고 뒤켄 요새를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1762년 9월에는 뉴펀들랜드 세인트 존스에서 프랑스를 함락시킵니다. 1763년 파리에서 마침내 강화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에서 프랑스는 서인도 제도의 몇몇 섬과 인도 및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식민지, 미시시피강 이동 북아메리카에 있는 프랑스 영토를 영국에게 양도했습니다. 프랑스는 또한 뉴올리언스와 미시시피 지역 이서 지역을 스페인에게도 양도함으로써 북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영국은 프랑스 인디언 동맹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북미 대륙 식민지 영토에 대한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해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승리를 했지만 오랜 전쟁으로 인해 영국 정부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영국인들과 본국 영국인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영국은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식민지 영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간 식민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영국 본국이 개입하여 이런저런 간섭과 통제를 가한 적이 없었고, 사실상 식민지는 명색만 영국 본국 왕에게 충성하는 신민이라는 것을 내걸었을 뿐이지, 식민지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을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자치적인 성격이 강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식민지 영국인들은 전쟁 수행을 통해서 처음으로 영국 본국의 강제 징병과 보급품 등의 강제 징발 등을 겪으면서 그간 식민지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식민지 각주 의회의 가치와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쟁이 끝난 후에 영국 본국과 식민지 영국인 사이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영국 본국과 식민지 영국인들과의 갈등의 중심에 선 것은 물론 전쟁 부채 문제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유럽 본토와 식민지 모두에서 벌인 전쟁으로 인해서 산더미 같은 부채가 쌓였고, 그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그간 하던 대로 영국의 지주와 상인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려고 했지만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식민지 의회에서도 영국 정부의 부채를 식민지 영국인들이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했지만 영국 당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랜빌 내각은 식민지에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영국 정규군을 식민지에 영구 주둔시키기로 했고, 반란법을 만들어 식민지인들에게 군대 주둔에 필요한 숙식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밀수업자를 잡기 위해 영국 해군 함대가 아메리카 근해를 순항하도록 했으며 관세청을 재정비하고 확대했습니다. 또한 급속하게 번창하는 영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도록 식민지의 제조업을 규제했습니다. 1764년에는 화폐법을 만들어 식민지 의회의 지폐 발행을 금지했고, 설탕법을 제정해 설탕에 대한 관세를 높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법은 1765년에 제정된 인지세법입니다.
인지세법은 식민지에서 발행되는 모든 문서, 신문, 달력, 팜플렛, 증서, 유언장, 면허증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인지세법으로 영국은 1763년 이전보다 매년 10배가 넘는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식민지 각 지역에서 시위들이 발생했습니다. 1771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소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세금과 각종 통제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에 식민지 영국인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느꼈던 가장 큰 문제는 세금과 세금으로 부과된 금액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영국인들은 각 주를 설립하면서 각 주의 의회를 성립시켰고 그간에 독자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세금을 걷어야만 한다면 식민지 의회를 통해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가 식민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식민지 영국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 정부가 식민지 정치 권력의 기반을 뿌리에서부터 공격한 것입니다. 식민지 영국인들은 영국 정부의 이러한 행위에서 자유를 억압당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본국 영국이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에 식민지 각 주 의회는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항의와 결의들로 나타난 조직적인 시위들이 결국 독립전쟁이라는 길로 식민지 영국인들을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건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면서